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최병현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네. 박준영 운영역입니다. 네, 이제 미국 대선도 끝났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예. 불확실성이 있었던 대선에 누가 이길지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석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습니다. 예, 일단은 선거가 좀 우리 시장에 조금 약간 네. 안 좋은 쪽으로 끝났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것 자체는 워낙 박빙이다고 얘기해가지고 결과가 발표 안 되고 또 워낙 바뀌다 보면 선거가 미뤄지면서 네. 또 어느 한쪽에서 또 부정선거 얘기 나오고 그게 가장 큰 시장에서 악재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네, 하루 없었던 오늘 것 다 같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종목 진단하기 전에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많이 좀 올려주시고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올려주시고 단기, 중기까지 올려주시면 좋고요. 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좋고 무슨 이야기든 아무나 좋습니다. 많이 올려주시고요. 궁금할 때는 물어보고 그다음에 모를 때는 공부를 하고 그래야만 불안감이 해소되고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주식 투자는 확신이 있으면 돈은 벌리는 거죠. 오늘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서 빨리 결론은 났는데 이미 트럼프는 이제 승리 이제 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예측 사실 여기 설문조사 이런 게 여론조사란 게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가장 네이트 실버라고 10번 중에 9번 맞췄던 분이 마지막 대선 시장날 자정에 발표해서 그 전까지는 트럼프가 이긴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한 8만의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해리스가 50점 몇 프로로 이길 것 같다. 근데 믿을 수 없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마지막 판에는 끝판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게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그래서 차이도 많고.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보니까 참 여론조사를 보고 우리가 베팅했을 때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부정적으로 영향을 네. 미쳤으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안 좋고 미국 네. 시장은 상당히 좋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그 영향을 받았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이 상당히 이제 급등하고 있으니까 이게 트럼프 효과를 내일 톡톡히 좀 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시장일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영향으로 좀 끝날 건지 저는 걱정스러운 것 자체가 오늘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 올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환율이 1,400원대에 올랐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의 추세 자체가 애국인인데 종가상으로 보니까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안착한 것 자체. 1,403원이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내일 환율의 흐름이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시장, 금융시장 자체도 지금 달러도 강세고 국채 수익률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국내 시장 자체는 이제 부정적이고 여기다가 국내 이제 주력 산업인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의 피해주로 인식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잠깐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장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주가가 이런 악재 요인이 해소가 돼야지 의미 있게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이 아주 빠르잖아요. 네, 이미 그렇죠. 11시 몇 분부터 급락하기 시작해서 이미 알고 벌써 던지삼 던지고 이제 어제부터 컨선들은 좀 팔았던 것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내일 하루만 좀 흔들리면 되지 않을까. 저도 네. 그렇게 긍정적이다. 그렇죠. 호재와 악재 쪽에 부각되시는 부분 자체가 오늘 많이 반영이 좀 됐고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자동차를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의미 있는 반등을 나오기가 현재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바닥은 어느 정도 형성될지 그렇죠. 몰라도. 네. 추세적으로 반등하려면 네. 어떤 펀더멘털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공식 취임하고 나서 추진하게 되면 일단 우리 수출에 대해서 자동차뿐만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개선이 쉽지 않은 주식들은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목 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갑순님께서 SK이노베이션 123,000원 15%, 한 10% 빠졌네 오늘.
오늘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트럼프가 당선 확정됐는데 이 종목 계속 들어가도 판단 맞을까요? 15% 비중을 12만 3천 원에 샀어요. 그러면 오늘 4.6% 빠졌는데 다른 것보다는 덜 빠졌죠. 그런데 보시면 최근 들어 이제 여러 가지 합병 관련된 이슈도 있고 공룡 기업으로 탄생된 거죠. 에너지 공룡 기업으로. 그래서 SK온을 성장시키려 하니까 SK온의 자금도 많이 수혜를 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SK온 자체도 이제 흑자가 전환된 상태고 그래서 내년에 SK 이노베이션에 있는 자회사 SK온에서 스탈란티스 공장 아니다 포도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포도 공장이 가동되면 배터리가 납품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단순 트럼프가 됐다고 어제 최근에 사신 같은데 판다 그러면 물론 아침에 일찍 보고 대충 아니면 오늘 대충 팔고 좀 더 빠지면 사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길게 가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가격대에 와 있는 상태고요. 최근 들어 보시면 6월 17일 날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제 10만 원에서 12만 6천 원입니다. 10만 원에서 12만 6천 원 사이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면서 윗꼬리 아랫꼬리 달고요.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 다음 여기 또 거래가 되고 또 12만 9천 원이 고가예요. 그랬다가 8월 5일 날 글로벌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하고 망치형, 윗꼬리 많이 단 망치형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으로도 이미 수급적으로 완벽히 수급으로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적더라도 이 물량들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 그런 물량들입니다. 그러면 주가 하락을 하더라도 10만 원 초반 정도 가더라도 충분히 이 가격까지 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손절가를 정하고 하면 손절가로 올 수 120, 한 10만 8천 원 정도 하면 10% 이상이니까 15% 손절하고 다시 가면 대형주기 때문에 작은 손절하려면 빨리 5% 정도의 6% 빨리 하든지 아니면 한 10%대 계속 손절을 하게 되면 대형주가 계속 돈이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주로 성격이 좀 급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중소형주 막 하면서 막 자금을 10억 가지고 매매를 수십 종 해도 빨리빨리 손절하고 또 다른 거 이렇게 하시면 10억짜리가 6억대, 6억짜리 3억대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을 15% 사신 분은 자금이 크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진득하니 갖고 있으면 되죠. 이 가격은 당연히 올라오고요. 지금 이 구조 조정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리고 SK온이 개선될 걸로 내년에 확실히 되니까 추가적으로 이 가격을 목표가를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오히려 목표가를 기본적으로 13만 8천 원 최소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 목표, 그 다음에 그 위로까지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17만까지도 이제는 올려야지 손절할 단가는 아니고 그리고 정유 사업 쪽은 이거 아직까지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 파트는 쉽지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도 워낙 이제 대형 공룡 기업으로 에너지기업 탄생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바닥에서는 이제 특별한 악재가 이제 더 이상 나올 거 크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화가 있다. 오히려 15% 여유가 있다면 10만 원 깨지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6개월만 들고 가도 이익이 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 손절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10만 5천 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손절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요, 풍산입니다. 6만 9천 원에 20% 매수하신 분인데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오르는 말에 올라탔다가 고점에 좀 사신 것 같아요. 이제요.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올라와서 물어보셨는데 6만 9천 원이니까 거의 지금 거의 주당 한 2천 원 좀 떨어진 상태네요. 한 3% 정도 좀 손실 구간인데 일단 풍산이 올라간 것 자체는 이제 방산 관련 종목으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방산 관련 종목들도 이제 트럼프 수혜주 쪽으로 움직임이 전개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방산이 본래 이제 트럼프도 그렇고 해리스의 두 가지 다 양쪽에 이제 수혜주 쪽으로 인식이 됐던 수혜주 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런 어떤 내용도 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그 대외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좀 되면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내에 종전시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방산주점은 저는 피해주라고 보는데 오늘 전후복구 관련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그 트럼프 수혜주니까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근데 방산주도 함께 올랐어요. 만약에 트럼프가 전쟁 종식을 나선다 한다면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충분히 어떤 트럼프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제시한 공약이 과거에 대통령 시절에 상당히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종식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좀 봐요. 트럼프의 목적이 지난 대통령 그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관련된 관계 개선도 노력을 했지만은 자기가 이번 대통령이 된 것 자체도 이번 여러 가지 국제 평화와 관련해가지고 노력을 좀 하면서 나중에 예상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요, 목표가. 그래서 충분히 어떤 국제적인 어떤 분쟁과 관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급증한 이유 자체가 보시게 되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 유럽 국가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판매된 부분 자체가 실적 호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좀 되고 휴전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방산주는 저는 분명히 피해주가 된다고 봐요. 근데 오늘 주가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내일 또 아마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있다고 좀 봐요. 만약에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된다 한다면 방산주는 상당히 주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발표된 방산주 실적을 보면 풍산도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다 상향 실적이 나왔어요. 향후에도 전망 자체도 현재 수주를 받아본다는 실적은 좋을 수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멘텀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방산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풍산은 일단 최근에 시작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만 774억 정도 발표가 좀 된 것 같고 작년 3분기에 비해서도 실적이 100% 가까이 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약간 상회한 결과도 상회했고 또 4분기 실적이 예상 또 성수기니까 3분기도 실적이 좋습니다. 예상했던 밸류 자체는 이제 PER 단위로 6배, 7배예요. 다른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인덱스원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PER 단위로 아마 20배가 넘습니다. 25배 정도가 아마 평균 정도 좀 될 건데, 근데 풍산은 지금 6, 7배예요. 상대적으로 싸요. 원래 풍산이 방산주로 평가받기 전에는 이제 구리가격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현재 구리가격 자체는 이제 상승했다가 좀 쉬고 있는 쪽인데 결국은 방산 부분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주가에 방산주로 본다 하더라면 밸류 자체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그렇지만은 앞서 상대적으로 영국의 과거 이제 프리미엄 할인을 좀 받았으니까 보시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장중에 신고가 나왔잖아요. 신고가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거의 신고가예요. 오늘 잠깐했어요. 이게 아직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저는 약간의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관련해가지고 전쟁에 개입하면서 종전 쪽으로 나간다 한다면 방산주 쪽은 분명히 악재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상승시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풍산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밸류 자체가 싸고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일단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이때 69,000원대 못 팔았다는 거잖아요. 못 팔았다는 거죠. 여기 아마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가격 자체가 지난 7월 달에 고점이 형성됐던 가격대를 지금 쌍봉으로 갖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저항선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에 69,000원대 가서 못 팔았다고 그랬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20% 비중이잖아요. 최소한 10% 정도는 그때 못 팔아가지고 아마 이제 6만원대, 64,000원대까지 좀 내려가셔서 약간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69,000원 정도 반 파시고 나머지는 일단은 추세가 만약에 돌파를 시도하게 되게 되면 뭐 직전 고점인 다른 것들 고점 돌파했으니까 78,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로 봐서는 강하게 저항선을 받을 수 있는 자체가 69,000원대니까 69,000원 정도에서 반 정도는 차익을 좀 실현하시고 이익은 아니겠죠. 손실분산을 나오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최근에 저점 라인인 64,000원대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즉 당분간 64,000원과 69,000원 나머지 10% 정도는 78,000원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무능한 기회주의자 이래서 필명을 이렇게 지어놨네요. 삼성 SDI 34만 원 10%인데요. 계속 빠지다가 오늘 또 너무 빼니 무섭네요. 동방박사님 진단 부탁드려요. 제가 히든카드에서 지난번에 한번 지지난주 해드렸죠. 31만 원 매수가로 해드렸고요. 그때 당시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33만 9천일 때
31만 전 눌림 목줄 때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단기 그냥 하셔도 지금 12% 정도 빠졌어요. 최근에 사진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 주식을 거의 단기적으로도 사고 팔고는 하겠지만 물리면 손절하지 않고 있으면 다 회복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SDI 이제 우리가 SDI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죠. 그러면 좀 길게 보면 저는 2016년도 17년도 그때부터도 SDI를 이제 장기로 가져가고 10만 할 때 67만 20년도까지 간다 막 그렇게 해서 4, 5년 그리고 80만 원대 있어. 지금은 이 종목이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250만까지 한 주도 안 판다고 지난번에 종목 벌거벗은 종목사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인 개념 29년도까지 넣어줘도 29년도 밑에 사신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때 사도 지금 만약에 제가 보는 목표가로 간다면 지금보다 거의 10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주식이 여기 매수가가 이제 최근 저점을 8월 5일 저점을 깨지 않으면 29만 4,500원이 깨지 않고 다시 반전해서 올라온다면 35만 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추세가 다시 나올 걸로 보이고요. 반등 추세로. 근데 잠시 깬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오늘 절대적 가격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어제도 빠지고 사고 나서 아마 계속 흘러내린다 그러는데요. 이 주식을 대형주를 사가지고 10% 내려오면 많이 내렸다 치죠. 저는 예를 들어서 비중을 100%를 사고 제가 33 100% 사고 38만 원에 40만 원에 100% 사고 두 다리 뽑고 자고 있겠네요. 당연히 회복하는 거죠. 그 근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조금만 빠져도 얼마까지 빠질까 소형주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주식이 힘들어요. 불행하게 되는 거죠. 확신이 없으면 돈은 못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배터리 셀을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앞으로 상당히 올라가서 내가 산 것도 수익이 나고 저 위에 80만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 주식을 사고 있다면 천천히 사도 되는 거죠. 그럴 바에 확인되고 천천히 나중에 박스권 조져받고 갈 때 해도 됩니다. 하지만 80만 아니라 저 위에 보고 뭔가를 보고 했다면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요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2차 전지인데요. 2차 전지도 보릿고개가 이어지는 거죠.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면 대다수 안 좋은데 올해 4분기도 안 좋고요. 내년 1분기도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2026년도가 아니라 27년도에 BP가 배터리 셀 공급과 자동차가 균형점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럼 아직도 2년이나 남았는데요. 2년 동안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결국은 견디다가 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 사서 얼마에 샀든 80만 8천원이 반드시 이 돌파하는 근거가 있어야만 이 주식을 갖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만 8천원은 돌파한다는 근거, 그걸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 분야의 배터리가 이제 계속 좋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배터리가 우리 배터리 셀 전기차 배터리는 이미 그 큰 성장 시장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배터리 중에서도 새로운 어떤 걸 찾아내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어서 찾아내서 성공해서 그래야만 이 보릿고개 넘기고 성장을 할 수. 이 회사는 27년도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로 양산이 이제 로드맵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대형 생산이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양산할 때 그때 나는 사야지. 이렇게 하면 이미 주식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보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때 27년도, 28년도 돼도 한 4, 5배 비쌉니다. 그래도, 그러면 4, 5배 비싸니까 뭐 10만 대만 생산해도 뭐 전기차 5만 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천천히 장기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고요. 단기 매매할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천천히 오히려, 추세 가는 걸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는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보유를 말씀드리겠고요. 하락은 어디까지 정확히 찍을지는 이렇게 내려왔는 상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고
내려가는 이유는 LG 엔솔룸 훨씬 더 약하게 그랬죠. 그 외국인들을 파니까 그런 거죠. 외국인들이 이게 지분이 28%부터 시작해서 49%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분이 37%대가 내려왔으니까 지분 10%대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지분을 사줘야 올라가겠죠. 그럼 사줄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 종목은 SDI는 항상 삼성전자도 그랬었고요. 충분히 업황이 개선되고 모멘텀 생기면 당연히 사줍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이익이 좀 100% 정도 늘 거 보이고요. 또 매출도 최소한 10%대 늡니다. 그러면 다른 2차 전지 다른 어떤 소재 업체보다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릿고개 돈도 자금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천천히 가져가시고요. 걱정 안 해도 될 주식이다. 이 가격을 33만 거지 뭐 걱정합니다. 이제 다른 걸 걱정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네, 어떤 항상 종목?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기 현대차고요. 예, 현대차, 네, 매수 가격. 23만 1,500원에 20%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셨나요? 네, 한 2달 된 것 같죠? 두 달 정도 됐으면, 두 달 됐으면, 29만 원대가 올라간, 30만 원 그쳐 올라간 때가 7월 달이니까 그 이후에 사셨네요, 이제.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나름 그게, 몰라요. 제가 짧은 판단에 나름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예. 이게 지금 계속 좀 밑으로 내려가서. 예, 그렇죠. 23만 원대에 사셨으니까, 그렇죠. 23만 원대면, 거의 22만 5천 원대가 저점이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지선 이탈해가지고 오늘 52주? 거의 신저 가까이 내려왔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네. 근데 기아차는 최근에 먼저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기아차는 좀 견조를 해요. 견조한데, 기아차는 그래도 차트 흐름 자체가, 현대차에 비해서 기아차는 먼저 떨어져가지고 이제 8월달 이전에 좀 떨어져가지고 기아차는 견조한데 오늘 현대차가 오늘 외국인 배도 물량이 40만이 넘게가 좀 출하가 좀 됐는데 일단은 저도 두 달 전까지 저도 자동차 부품 종목인 서현야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었는데 관심 가졌던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하반기에 주주가치 같은 관련 회사 정책도 있고 또 투자자 대의도 있었고 8월 달인가요? 그 다음에 또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 자체가 10월 달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봤던 건데 근데 인도법인 상장 이슈도 끝나버렸고 그리고 또 최근에 실적 자체도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2주, 3주부터 24만 원대 현대차는 이제는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 부품 종목도 또. 그런 상태인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일단은 주가가 떨어진 것 자체가 앞서 얘기했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에다가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이슈도 제로도 소진 좀 돼버렸고 그 사이에 8월달, 9월달 이후에 현대차의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판매 자체 이제 부진한 부분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급 이슈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면 안 되는 거니까 오늘 외국 투자가들이 보시면 지금 10월 24일부터 집중적인 매도거든요. 개인 투자가들만 사요. 오늘 대신 약간 기관이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쪽인데 근데 좀 우리나라 시장이 이걸 보면 좀 안타깝죠.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이 회사의 실적을 좀 3분 실적 자체가 예상치보다 약간 10% 정도 영업이익 자체가 안 좋게 나왔지만은 PR로 따지면 지금 4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니까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3.5배 정도까지 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만 싼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같은 경우도 PR이 5배, 6배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현재 S&P 기업 기준에서 PR이 20배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PR 5배 받는다. GM이라든가 포드가. 그 정도 자동차 업종이 할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주가가 절대적으로 본다 한다면 PR 3배 내지는 5배 미만이기 때문에 싸거든요. 근데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할인을 받는다. 할인을 받은 이유 자체가 자동차 시장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심하고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부분도 있는 거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할인을 받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업종이 국내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주가가 가야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주가가 싸 보여서 주가가 간다. 근데 그들은 지금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최근에 GM은 실적은 양호하게 전기차 판매량 양호하게 나와서 괜찮지만 포드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게 나와 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이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펀드 매니저 입장에 본다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은 이제 워낙 현대차 실적이 좋으니까 사는데 이 부분이 결국 수급에 꼬여 있다.
결국은 수급이 유동성이 회복이 좀 돼야 가는데 유동성이 지금 회복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우리나라 금리 인하 국면이지만 지금 시세 금리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의 딱금이 지금 50종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투자가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의미 있는 반등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주가가 지금 워낙 싸고 지나치게 낙폭 과대인 것 같습니다. 뭐 팔 이유는 없죠. 다만 이제 차트 자체가 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매물층이 지금 두텁게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딱 지금 24만 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24만 원, 우리 시청자님이 23만 원 정도 사셨으니까 올해는 좀 24만 원대 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올해는 현재로 봐서는 23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내년도 정도 가면 개인적으로 유동성이 조금 개선될 시점 자체는 내년도 3월 달 정도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때 가야지 최근에 매물층이 두텁게 포인돼 있고 개인 투자가 많이 물렸던 가격대가 25만 원대거든요. 그때 갈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예사 주가 자체는 워낙 싸니까 개인적으로 최소한 28만 원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뭐 현대차는 뭐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좀 수급 여건이 안 좋은 상태니까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연말에 수급이 안 좋으니까 외국 수급도 안 들어올 거니까 가급적 좀 더 가벼운 종목 쪽에서 접근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보유하시고 최소한 23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 보유 관점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추매를 생각했었는데 그럼 추매하지 말까요? 추매하지 마세요. 이게 갖고 있으면 되게 지루합니다. 그리고 또 연말 연초 시장 자체 유동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종목 쪽으로 보유 현금이 있으시면 포트폴리오를 다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철한 힘님께서 SKC 13만 1,000원 30%입니다. 장기로 보면 괜찮을까요? 장기 투자로 사면 가격이 높죠? 굳이 지금 13만 1,000원에 사서 오늘 현재가가 SKC가 12만 7천인데 비중을 30% 사서 이걸 장기로 가려고요? 장기로 가실 때 항상 쌀구에 사서 가야죠. 보시면 최근 들어 6월 달에 주가가 20만 원 갔다가 다시 여기 내려왔잖아요. 장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 저도 8월 때 전기차 아카데미 할 때 9만 원 이하에서 사서 장기 목표가는 28만이지만 전고점 근처 가면 비중 줄이면 되잖아요. 100% 가면 절반 팔아도 절반은 평생 갖고 가도 손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야 되는 거죠. 작년에 미리 쌀 때 10만 원부터 10만 원 뭐 초반이 거의 20만 원, 20만 8천에서 10만 원 반타작이잖아요. 그럼 반타작 됐을 때부터 내려오면 매집을 해놓으면 오히려 더 빠졌습니다. 이 주식이란 게 이렇게. 여기서 샀는데 아니면 여기서 샀는데 주식이 빠져서 안 가는 거예요. 30%. 그렇다고 내가 손절할 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장기라든지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손절했다 다시 사든지. 그럼 여기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모멘텀이 유리기판도 있고 그때는 뭐 반도체 계속 화학 사업을 정리하고 그 반도체 관련된 ISC도 인정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박은 아직 만리에서 5만 톤 짓고 있는데 양산이 이제 올해까지 다 지어서 거의 이제 시작합니다. 그죠?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 인식이 크게 보이는데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부들이. 그럼 급락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어차피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도 짓고 동박 공장 지으니까 쌀 때 사놓고 있다가 그냥 따블가면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쉬운 주식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나는 또다시 같은 실수로 반복합니다. 자, 작년에 예를 들어서 양극장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포스코 포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시간에 40만 추천 48만 팔고 40만 손절가 반드시 지키라. 아니면 깨지면 28만 거 내려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69만짜리 갔으니까 당연히 반타작은 되는 거예요. 60%. 그럼 30만 이하 오는데 잠깐 매매하면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이미 시세가 이미 다 끝났습니다. 내년까지 시세는.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했기 때문에 시세가. 유리기판으로 폭발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유리기판 자료가 다 반영된 상태예요. 그럼 내려와서 올라가면 여기서 또 내려오니까 싸다고 사는 거예요. 장기 투자. 이미 기판 제로 다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로 모멘텀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멘텀 없는 걸 내가 사서 또 그러면 작년에 9월 달에 막 포스코홀딩스나 막 이렇게 LG장 사가지고 금방 올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까지는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아마. 그 정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또 10만 원 내외까지 내려오겠죠. 근데 13만 사 굳이 내가 여기 사서 단가인데 빨리 손절하고 내일 다른 걸 기다렸다가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거 사든지 해야 되죠. 이미 이것은 반영이 다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에 우리 뭐 현대 전체 10만 원 이하에서 아니면 아카데미 8만 원 뭐 9만 산 거 여기서 절반 문자 주고 절반 팔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정확히 18만 원 깨질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갖고 있다가 15만 원대에 다 팔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치고 가지 못하고 모멘텀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렇게 1급 투자자는 고점 다 팔았는데 이게 금방 갈까요? 이 저점을 깬다는 얘기죠. 지금 실적이 얼마나 안 좋냐면 앞으로 이 실적도 나온다는 건 보장은 없어요. 내년 하반기에 기판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 적자는 순이익 적자는 지금 한 1, 2, 3, 4년 동안 계속 될 걸로 보이고요. 내년에 600억대도 안 나올 걸로 보여요. 이제 2026년도는 이제 동박도 좋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매출이 크게 이제 안정이 돼 나오니까 3천 나오고 그러면 26년도까지 내가 들고 가겠다 하면 지금 가격은 괜찮아요. 당연히 20만 8천 돌파할 거니까. 그러면 그래봤자 26만 원 가격이 지금 100%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장기 투자는 빠졌을 때 사서 100% 이상이 나오면 몇 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격이 너무 그렇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전략 매도하고 다른 주식으로. 이것은 배터리 혁명 주식이 아니에요. 배터리 그냥 주식은 앞으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작년 4, 5월 달에는 양극재는 앞으로 하반기에 적자도 나오고 악재만 계속 나올 거다 그랬는데 이제는 대다수 악재가 다 반영됐어요. 그럼 이제는 호재만 나올 수가 있는데 전체 업황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면 호재가 어떻게 나올까? 보릿고개에서 생존할 수 있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또 헤쳐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추세 상승이 쉽게 가지 전고점도 돌파하고 사선고점도. 그래서 이것은 그쪽이 아니고 유리기판 쪽이기 때문에 좀 시간 있다가 내년 뭐 봄에 다시 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팔고 그때 다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67,000원에 10% 매수하신 분이에요. 예, 오늘 그 전후복구 관련 기대감 때문에 이제 건설기계 종목들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건설기계도 거의 종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17% 급등을 했는데 우리 여기 진단 올려주신 분은 오늘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아직도 10% 가까이 손실이네요. 아마 이때 사신 것 같습니다. 7월 중순 정도에 고점에 사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건설기계 이제 러시아 앞서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당선이 좀 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그랬으니까 조만간 액션이 나올 수가 있겠죠. 실현될지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은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좀 봐요. 충분히 이제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주 수요처 자체가 유럽 쪽입니다. 중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 쪽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중국 쪽의 매출 비중보다는 동남아시아 중에 다변화 좀 돼 있고,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면 현대건설기계가 빠르게 좋아집니다. 대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던 것 자체는 이번 실적 시즌에 건설기계 업종들의 실적이 다 쇼크예요.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시장의 컨센 대비해 30% 40% 정도. HD 현대두산 인프라고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두산 밥캣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 트럼프 효과를 동톡히 봤는데 결국은 이런 더 단기 이런 대선과 관련된 이벤트로 움직였던 것 자체는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 종목은 결국은 단기로 끝난다고 봐요. 예컨대 전후 복구와 관련해가지고 오늘 뭐 삼부토건 관련 종목들이 대표적으로는 상한가 같지 않습니까? 그들 관련 종목들은 짧게 쳐야 될 거예요. 다만 이제 HD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굴삭기 관련 종목들은 분명히 전후 복구가 진행이 좀 된다 한다면 관련 굴삭 장비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지금은 실적이 안 좋지만 좋게 좋아지면서 중면이 효과를 보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시면 이제 트럼프 효과 때문에 미국의 이제 캐터필러 주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터필러가 현재 시간에서 7% 정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캐터필러가 현재 지금 383달러인데 지금 보니까 410달러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신고가거든요. 지난번 캐터필러가
10월 달에 403달러가 신고가였는데 지금 4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분명히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이런 더 정치적인 이벤트 때로 함께 움직임이 전개되지만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따라주면 주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는 분명히 전후 복구와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시장 살짝 우리나라 기업들은 워낙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 바로 치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내일 아마 아침에 떨어질 겁니다. 대체적으로 아마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도 시간에 의해서 아마 2, 3% 정도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 두산인프라코도 HD 현대인프라코도 좀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신 바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참 급등했는데 아마 내일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플러스 마이너스 2, 3% 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는 시들시들 거리면 다시 5만 원, 5, 6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트럼프가 뭐 내년도 1월 달에 취임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뭐 당선자 시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약간 어떤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선다 한다면 그때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때 가게 되면 우리 시장의 매수 가격대인 6만 8, 9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사가 실적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 기준으로 PER이 6배 정도,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오늘 주가가 떴으니까 PER이 10배잖아요. 근데 예사가 적정한 밸류를 본다 한다면 재료가 없으면 PER 1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사가 보시게 되게 되면 주당 EPS가 6,200원이기 때문에 PER 10배 정도에 해당되는 62,000원대가 적정 가격이에요. 이 회사가 과거에도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가 2022년도에 PER 11배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62,000원대가 현재로 봐서 적정한 매도 목표예요. 다만 이슈가 부각이 된다 한다면 오버슈팅이 나오면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인 69,000원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은 제가 매매한다 한다면 내일 62,000원대 정도 팔고 그다음에 한번 팔고 다시 기다리면 56,000원대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사셔서 또 다른 한번 다시 실질적인 종전과 관련해 가지고 내려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데 단계적으로 나눠서 대응이 정하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 가격 62,000원, 2차는 69,000원 정도를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또바이언 님이 초보자입니다. 본인이 초보자인지 아시네요. 대덕전자 26,950원 13.5%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했는데요. 초보자인데 아닌데 아마 이 대덕전자 이렇게 샀으면 일단 혼나야 되겠죠. 초보자라도 제가 늘 그런데 수용 못하면 행락처에 물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말아라. 산으로 가라. 그러면 사고는 안 난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뭐 사고 거의 없는데 나도 안 나겠지. 근데 물사고 나잖아요. 그리고 주식 얼마나 쉬운데요.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돈 버는 지적 하나도 없어요. 진정성만 있으면. 나의 자신이 모르잖아요. 초보자고. 난 주식 공부도 안 했어요. 우리가 좋은 직장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좋은 데 나와야 가잖아요. 공무원 시험 하려도 뭐 고등학교 최소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아카데미도 안 듣고 여기저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충. 이걸 10년, 20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다수분들이.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니까 돈을 깨먹는 거잖아요.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덕전자를 산다 그러면 대덕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공부를 해야 되죠. 누구한테 물어봐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든지. 만약에 동방보사한테 물어봤으면 이 근처도 가지 말라. 처음에 핸드폰 부품이 이제 PCB. PCB가 뭔지 모르면 전혀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럼 모르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PCB가 인쇄로 기판이에요. 그럼 인쇄로 기판 우리가 IT 제품 보면 다 기판 있잖아요. 거기에 칩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쇄로 기판이 전국에 중국 거에 써가지고 우리나라 게 거의 생존을 못 해요. 그죠? 그것처럼. 그런데 기판도 여러 가지 기판이 있잖아요. 연성 회로 기판도 있고 과거의 기판도. 그런데 이제는 MLB 적청 기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청 기판 하는 게 이소페타시스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덕전자 있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내려와 있고 또 코리아스 키트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근데 이소페타시스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PCB 업체가 앞으로 IT가 좋아서 살다 그러면 IT가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 수요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생각하면, 자, 보세요. 보시면 이제 2021년도 이 주식이 매출액 1조였습니다. 22년도 1조 3천억이고 지금은 9천억이에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700억 있다가 2022년도 2,300억 갔다 지금 200억이에요. 10분 1토막 났죠. 영업이익도. 매출도 30% 줄었죠. 왜 그럴까? 20년도 21년 IT가 없어서 IT 전자제품 막 찍고 가니까 사고 뭐 가습기 사고 전자제품 사고 뭐 밥솥도 사고 간장도 다 사고 그래서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막 팔리니까 PCB 기판도 막 팔리는 거잖아요. IT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때 다 샀습니다. 전자기기들 대다수가. 그러면 우리 10년간 써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 있다. 지금 다 애널리스트도 계속 수요가 좀 살아날 거다. 안 살아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핸드폰도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 핸드폰 쭉 사지 말고 애플도 사지 마. 다 팔아라. 왜? 핸드폰도 이제 없어집니다. 10년 되면. 없어지니까 사람은 쓰지만 인조인간 옆에 다니면 인조인간도 뭐 로봇이 핸드폰 씁니까? 인간만 쓰죠?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죠? 관련된 주식은 1초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난 IT 제품 사고 싶어요. 그럼 모든 IT에 관련된 최고 1등주가 뭡니까? 엔비디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거사 전해서 해외 주식 신청해서 엔비디아만 사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도. 그죠? 그럼 자율주행차 사고 싶으면 전화해가지고 정거사에 해외 신청하고 정거를 신청하고 그럼 테슬라 사주세요. 그럼 테슬라를 갖고 있으면 앞으로 3년 동안 몇 배는 먹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나는 모르는데 자꾸 이걸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IT도 마찬가지. 지금은 반등하게 되면 요 주식도 한 21,000원 정도는 뭐 가능할 걸 보여요. 그럼 21,000원 정도 목표가 21,500 목표가 드릴 테니까 거기 가면 파시고 지금은 거의 적정 주가까지 왔으면 바닥권이니까 반등할 때 팔고 나서 앞으로는 초보자고 잘 모르면 5년 10년 뒤에도 성장하는 기업이 많아요. 그런 거 사놓고 있으면 몇 배는 기본 먹습니다.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히든카드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히든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히든 섹터는 저는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종목들이 좀 주목을 좀 받겠지만 결국 이제 시장의 관심 자체는 실적으로 좀 이동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3분기 실적 호전 종목에서 종목을 좀 찾아봤습니다.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영원한 테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3분기 실적 호전 종목 발표되는 종목들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현재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코스피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코스피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이던스가 존재하는 기업 127개 종목 중에서 시장 예상치를 하얀 종목이 거의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지금 약 56.5% 정도가 시장 예상치 실적 하야입니다. 우리 시장의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현재 지금 미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 신고가를 기록한 이유 자체가 미국의 기업들은 S&P 기업 기준에 가지고 거의 10종목 중에서 85% 내지는 90% 정도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반타작 이상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부분이 국내 주가에 좀 부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업종별로 좀 보게 되게 되면 실적 호전이 실적이 양호한 업종 자체가 은행 업종, 그다음에 증권 업종, 그다음에 제약 업종,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다음에 종합상사 업종도 실적이 괜찮은 것 같고요. 반면에 실적이 안 좋은 업종, 대표적인 업종 자체가 자동차 업종, 자동차는 이제 현대모비스 부품종 외에는 다 안 좋았죠. 그다음에 건설업종, 건설업종 HD 현대산업개발만 괜찮고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철강주도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현대제철이라든가 다 어닝 쇼크고, 그다음에 화학업종도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안 좋은 쪽이고요. 근데 2차전지는 알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만 예상치를 약간 상회했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면에서 실적이
좋은 정보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시작이 약간만 좋아도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호전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적 호전 종목을 찾을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에 4분기라든가 특히 내년도까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선정을 좀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밸류에이션까지 고려해야 된다. 최근에 예컨대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지만 그날 당일날 밀렸던 것 자체가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밸류 자체가 높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함께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 현재까지 발표된 몇몇 종목들 제가 좀 몇몇 좀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제약 중에서 대웅제약, 그다음에 JW 중해제약, 그다음에 현대 상사회사죠, 코퍼레이션, 그다음에 휴젤, 그다음에 한국금융지주, 그다음에 동진세미캠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동진세미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동진세미캠이라는 회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회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물론 많이 발표를 안 했지만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에 나온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알다시피 이 회사 주력 제품 자체는 포토레드스지 않습니까? PR과 그 다음에 이제 감광액이 주력 제품이라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자 재료 쪽입니다. 이제 주 거래처 자체가 회사가 2020년도까지는 거의 삼성전자가 비중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두 번째로 많았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2022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실적이 좋은 이유입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라든가 소재 관련 정보 할 때 제가 팁을 드리려고 이런 걸 가지고 나왔어요. 이 회사가 왜 실적이 좋았냐? 반도체빵은 안 좋은데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앞서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회사가 매출 비중이 많은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 지분도 4% 갖고 있거든, 삼성전자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분이 많은데 이 회사 그다음 2위로 올라선 적이 중국의 BOE입니다. 디스플레이상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3위권이고 LG 디스플레이가 그 다음에 권이고 이게 국내 대표적인 회사들 다 공급하고 있고 중국 업체들한테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중국 업체로 매출의 처가 다변화된 쪽이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관종은 자체가 중국의 CXM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의 BOE가 차고 들어오면서 국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업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 그런 쪽에 반도체 장비라든가 CXMT 납품을 하고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 중국의 BOE라든가 납품한 회사들 실적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실적 좋게 나오는 회사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그런 케이스예요. 중국 업체 납품되면서. 예컨대 GST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것 자체가 중국의 CXMT한테 장비를 공급했기 때문에 그들 회사들은 추정을 해보면 3분기 때 실적이 좋습니다. 그 장비 정보들을 사실 분들은 국내 삼성이라든가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안 하니까 중국의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동진세미캠이다.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추가적으로 2차전지 사업에 스웨덴에 현재 공장 건립해서 지출하고 있다. 아직 2차전지 쪽에는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고 연료전지라든가 신사업에 진출한 부분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왔느냐? 영업이 619억 나왔어요. 이게 작년도 이제 실적 예사가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가이던스가 없을 때는 뭘로 비교해봐야 되냐면 일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봐야 되고 작년에 이 회사가 3분기 때 428억 나왔으니까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약 44.5% 나왔고 그다음에 2분기 때도 이 회사 실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2분기 때 영업이 500억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619억 나왔으니까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정 시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해봤더니 주당 EPS가 약 3,000원 나옵니다. 현재 주가 29,000원 기준으로 본다면 PR이 지금 10배 미만인데 대표적인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인 한솔 케미칼 같은 거 PR이 18배, 많게는 20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상당히 이 회사 소재 자체가 미세화 공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EUV 공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 첨단 소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봐요. 충분히 이 종목은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한 10만 주 사고 외국 투자가 한 10만 주 정도까지 매도가 좀 나와서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꾸준하게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전략은 일단은 시가에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은 35,000원 1차, 그 다음에 2차는 38,000원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의 이제 히든 카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저는 화학 섹터 좀 갖고 왔는데요.
오늘 또 좀 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섹터 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러면 수출도 이제 자동차도 쉽지 않고 2차 전지도 모멘텀이 아직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뭐 바이오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좀 나아질까? 그럼 가격 메리트 있고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리고 수급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화학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정부가 들어서면 결국은 이제 대중국 관세를 압박을 계속 할 걸로 보여요. 그 트럼프의 가장 우려는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우려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나라에 보편적 관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죠? 하려고 하죠. 그럼 10% 정도는 그렇지만 10에서 최소한 10에서 20%까지. 그러면 미국에 들어가는 것은 일단 10% 비싸지는 거죠. 그럼 자동차가 현지에서 하는 것보다 미국으로 들어간 거 많으니까 다른 뭐 좀 마찬가지지만 화학은 거의 없고 약하고요. 그러면 자동차 그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뭐 보편적 관세를 해도 우리나라의 배터리 세례사든 현지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 셀 말고 다른 제 부품을 하면 이제 중국 관련된 뭐 수익 관세는 막 60%까지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거죠. 경쟁 우위로. 그래서 부품주들은 뭐 이제 보조금 받는 않는 IRA 폐지되더라도 이제 그쪽은 좀 더 나아질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 우리 이제 배터리도 물론 화학에 속하지만 순수학 쪽은 중국이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현재 경기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금융 정책도 쓰고 그래서 중국이 내수 회복을 이제 정책을 강화시키는데 아마 트럼프가 됐기에 더 한번 대규모 지금 강력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규모 또 주가 부양책 기대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업황부진이 한 3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적자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 4분기까지 거의 바닥이 되지 않을까 보고 내년부터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올해 연초보다 상반기보다 훨씬 다르게 강력히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히든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히든카드는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화학, 대한유화, 현대제철 뭐 이렇게 중국 관련 있는 OCI 홀딩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칼을 선정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SN라이트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데 SN라이트는 이제 자산을 경량화시켜서 이제 팔 거 팔고 돈 안 된 거 다 판다는 얘기죠. 팔고 돈 되는 친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조 4천억 조달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외 자산 이용해서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메리츠 증권에서 지금 6,600억 조달 성공했고 아주 저리로 그다음에 남은 것도 성공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뭐 법인도 청산했고 그다음에 뭐 결국은 뭐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있는 자회사 같은 것도 팔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그렇고 그다음에 전체 회사 목표가 지금 친환경으로 강력히 가고 있거든요. 2030년대 기초화학 비중이 지금 현재 한 올해 56% 되는데 이거 30%가 줄인답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체질이 성공한다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한 25년도부터는 경기가 조금 우리나라도 좀 뭐 어려웠다가 내년 하반기는 좋아질 거로 보이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 수급도 지금 기간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차트를 보니까 살 때는 차트를 봐야 되죠. 월봉 차트를 보면 바닥이 지난번 여기가 바닥이 형성될 수가 있었는데 18만 원 내외가 17만 원. 근데 여기서 경기 부양 중국도 늦어지고 실적에서 늦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가 급락하면서 지난번에 이렇게 실렸는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거래가 실리고 급락하고 급등하고 해서 거래가 실리고 나서 지금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만 5천 원 정도만 돌파를 하면 추세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화학주는 아직 실적 개선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적기 때문에 현재는 기관들이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 기관인데 기관이 우측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매수가는 저는 지금 현재가 대충 사서
이제 11만 8천 단기 목표가고요. 한 2만 원 정도 목표가고 그다음에 손절가만 잘 지키시고요. 9만 5천 원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했다가 11만 8천 가면 그때 다시 또 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과 이제 다 헤드카드 해드렸습니다. 네. 공개막도 있잖아요. 예, 시장 변동성보다 요즘 뭐 이제 그 대선 앞두고 업종별 섹터별로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시장은 그냥 우리 시장 자체는 항상 그렇거든요. 빠질 때 더 빠질 것 같지 안 빠지고 또 올라갈 때 가격밖에 못 가고. 이제 불확실성 사라졌으니까 뭐 다 그렇죠. 반영됐다고 봐야 되니까 넌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아무 종목이나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팔 때가 아니라 보유하든지 아니면 돈 있으면 사든지 그렇게 지금은 내년에 좋아질 종목을 공격적으로 내일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이제 실적을 점검해드렸지만 우리나라 실적이 좋은 것, 특별히 좋은 것들이 얼마 안 돼요. 맞아요. 그렇다고 나쁘다 한다 하더라도 워낙 그 밸류 자체가 싸니까 앞서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PBR로 따지면 0.5배밖에 안 돼요. 0.3배. 빠지면 사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또 다 맞아요. 추격 매수하게 되게 되면 좀 쉽지 않은 시장 우리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돈 버시는 방법 거액자산기론 제가 1월 저녁에 항상 하니까 한번 모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한 밤 고맙습니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